네, 안녕하세요. 네, 성윤이 시험 본 거 결과 보면서 상담 좀 드릴게요. 제가 들으니까 지호 어머님 소개받아서 오셨다고. 지호가 너무 잘해요. 저희 정말 성장한 모범 예시 친구. 정말로. 그래서 지호가 초반에는 뭐 비문학 지문 읽는 거라든지 뭐 문학뿐만 아니라 다 좀 전반적으로 힘들어 했는데 부스터부터 해서 모든 영역을 다 꼼꼼히 이렇게 잘 하고 가다 보니까 지호 어머니도 너무 만족하시고, 그래서 지호 누나는 이번에 특강도 들어요. 근데 친구도 소개시켜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오늘 성윤이 시험 본 거 먼저 궁금하실 테니까 이거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KR 문해력 진단 평가라고 해서 영어 SR 테스트처럼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분 주고요. 그리고 한 지문당 네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 8지문 해서 32문제를 푸는 거고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리고 글감 자체도 비문학 지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성민이가 집중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성민이한테 몇 가지 좀 물어봤는데 국어학원은 다닌 적 없다고 해서 조금 더 푸는 거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하던데요? 그래서 딱히 제가 도와준 거는 없어요. 그냥 문제 푸는 방법 정도만 초반에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고, 그 이유는 혼자서 집중해서 다 끝까지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결과도 KR 점수해서 2.8. 그러니까 한국 학년으로 2학년 8개월 차 정도니까 잘 본 거죠. 실제로 이 그래프 보시면 저희가 한 상위 30%가 한 2.7 정도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국어를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친구 치고는 정말 잘 본 거예요. 오늘 끝나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저 뒷장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어휘 같은 경우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사전적 의미, 뜻 정의 물어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문 안에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뜻도 뭐 유의어, 반의어 다양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처음에 지문은 지금 성인이 학년이 2학년 그 레벨의 지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에서 한 60% 이상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면 다음 학년 레벨의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학년을 넘나들고 또 심지어 어휘나 팩트체크 사실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묻는 이런 사실적 이해 유형 같은 경우는 성인이보다 높은 학년 3학년 성취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본 거죠. 그래서 어휘를 이해하는 힘도 좋았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사실 체크 파악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저학년 친구들은 오히려 세부 내용은 잘 찾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년에 비해서 글감이 아직은 짧기 때문에 글에 집중하는 힘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건 잘해주는데 그 다음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건지 주제 파악하는 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소민이도 그 부분이 세부 내용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추론하는 힘, 비판적 사고는 이 글과 비롯된 다른 그 견해에 글감을 주고 이 둘을 비교해서 푸는 유형들.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사실은 어려운 그 유형에 속하는데 3학년 유형까지 도달하기도 했어요. 정말 잘 봤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국어를 읽고 푸는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수업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교재 보여드리면서 수업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호 어머니께 설명 다 들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성윤이가 어떤 교재를 실제로 쓰는지를 보면서 상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고 이 책을 다양한 영역 다 건드리는 정독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그래서 1, 2교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지금 성윤이의 레벨이 SI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 쓰는 교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교시, 2교시 둘 다 1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데 1교시는 정독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 성윤이 레벨에서 나온 그 책이 딱 이렇게 4권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요거는 책을 미리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책 도서 리스트도 저희가 항상 매달 선제적으로 어머니께 카톡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민이가 다음 주까지 요 책, 나 대신 아파해줄 사람, 요 책을 미리 읽어와야 된다 하면은 책을 일단 다 한 달치 먼저 구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첫 주차 책을 미리 읽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는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책 읽고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 그러면 그 이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토의 토론 형식으로 전개해서 원고지까지 글 쓰는 수업이 1교시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 구성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페이지는 이 책 안에 있는 어휘 중에서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어휘들 5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실었어요. 그리고 뜻까지는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뜻을 파악해서 내가 예시 문장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요거는 책 안에 있는 문장을 써도 되고요. 내가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면 사실은 더 좋죠. 그래서 단어 뜻을 알았어도 내 문장으로 직접 만들어 봐야 내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어휘는 이렇게 문장 만들기로 확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확장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총 4문제 있는데 이 문항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2학년까지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적게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형으로 파악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책 소개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특히 작가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라서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알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책 읽기 전에 사전을 읽어도 좋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충분히 다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비문학 지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매주 다른 형태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째 주는 이 책의 그 주인공의 시점으로 쓴 일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열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2주차, 3주차는 뭐 신문 기사라든지 대화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비문학의 글을 읽고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질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책을 본 내용을 열었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 사고력 확장해서 이해한 책의 내용을 접목해서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바로 생각해보지 않고 이 생각을 좀 잘 끄집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드도 주고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장으로도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형식의 질문에 따라서 내 생각을 계속 꺼집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같은 레벨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사고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과 나의 생각을 교환해보는 시간. 그래서 이 주차도 토의 형식으로 하는 주차도 있지만 정말 찬성 반대 나누어서 하는 토론 형식의 주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을 확장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글로 써봐야죠. 오늘 책을 진짜 재밌게 잘 읽었고 이해도 잘했고 발표도 잘했어도 글로 쓰지 않으면 금방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글로 써서 마무리하게끔 개요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고지로 바로 쓰기엔 아이들이 아직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조금 쉬운 어휘로 사용을 해서 서론본론 결론에 맞춰서 글을 좀 구성해보고 요걸 토대로 원고지에 글 쓰는 것까지가 1교시 정도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매주 다양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소개하는 글을 썼고요. 뭐 책에 대해서 독후감 형식으로 써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선생님 첨삭 받아서 선생님이 원고지에 진짜 한자 한자 피드백 주시거든요. 뭐 그러면 그걸 보고 원고지 다시 쓰는 것까지가 후행 숙제인데
성균이처럼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요거까지 숙제를 주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버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첨삭은 다 해주시는데 초반에는 좀 눈으로 보면서 익히게끔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요걸 원고지에 고쳐 쓰게끔 네, 순차적으로 아예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든 영역 다 건드려서 하는 정독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2교시는 어머니 사전에 여쭤봤을 때 다독을 희망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독 교재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3권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1교시 정독 시간에 교재 안에 보시면 어휘로 문장 만드는 걸 했지만 책 안에 있는 어휘랑 학습 도구어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도 가져갈 수 있게끔 어휘책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해 볼 거예요. 교재 구성 보시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루에 4장씩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가 부담은 없는데 일단 첫 페이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자 어휘. 이번 주차는 예를 들면 길경. 요 한자로 파생되는 단어들을 한번 익혀보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다양하게 반복 노출시켜서 한자 어휘를 확장시키는 게 첫 번째 페이지. 어쨌든 우리 어휘가 다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을 잘 알아가면 진짜 단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 선생님 그럼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걸 사실 외우지 않아도 아이 입에서 말하게끔 하는 게 가장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을 익힐 거예요. 딱 2개씩. 그래서 이 표현을 그림으로 한번 유추해 본 다음에 뜻으로 보면서 익혀보고요. 이왕 배운 속담이나 그 관용적인 표현을 지금 제일 헷갈리는 거. 그 띄어쓰기에 맞춰서 한번 반복 노출해보고요. 그리고 3번째 페이지는 보통 맞춤법 공부를 해요. 저희가 아이가 직접 쓴 원고지에서도 첨삭을 해주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차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표현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주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앞에 그 한자 어휘 외에도 기본적인 한자 어휘들을 익혀보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외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 이런 단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4장이 하루에 학습 페이지라 분량의 부담은 없어요. 요거를 저희가 숙제로도 내줘봤는데 그냥 진짜 학습지 풀듯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시간에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2교시 코칭 때 이 어휘를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에서 어머니 다독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1교시 정독은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레벨의 친구들과 같이 학습을 하는 너무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책을 정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그 분야의 책은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독 시간에 그게 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분량이에요. 그래서 SI 지금 성윤이 레벨에서 이렇게 항상 한 달에 12권을 제시를 해줘요. 근데 당연히 12권을 다 읽기는 초반에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권을 제시해주는 이유는 좀 양질의 책 안에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좀 마음껏 골라서 책 읽는 가지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시면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문학, 과학, 성윤이가 참 과학책 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창작, 뭐 전래동화 다양한 영역의 도서들이 들어있어서 이 순서대로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저희가 권장은 한 주에 3권이기는 한데 원하는 책부터 읽도록. 그래서 아까 정독은 구비를 직접 해서 읽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읽고 숙제까지 해와야 되니까. 근데 2교시 다독은 도서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어머니? 다독룸에 저희 도서관 형식으로 책 다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원하는 책을 내가 골라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오늘은 이 책 읽을래요 하면은 성윤이가 책 골라와서 수업 시간 안에 책 읽고 그래도 잘 읽었는지 저희가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권당 2쪽씩 푸는 것까지는 그날의 학습이에요. 그래서 유형 자체가 첫 페이지는 책을 읽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사실적 내용 파악 위주로 5문제 푸는 거. 두 번째 페이지는 항상 아이들 귀찮아하는 거.
생각하고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내용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인상 깊었던 문장, 그리고 왜 인상 깊었는지, 내 생각을 쓰는 유형, 그리고 이건 정말 책을 잘 읽어야 쓸 수 있는 내용 파악하는 문장 쓰기예요. 딱 이렇게 두 쪽만 풀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 첨삭 그 피드백 받은 후에 다음 권 읽게끔. 저 SI 레벨이어도 2권까지는 웬만하면 잘 읽어요. 제가 오늘 성윤이 성취도 그 파악했을 때도 2권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조금 적응되면 3권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어머님들 선생님 저 그 방학 때 무슨 책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분명히 못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잘 체크해 두셨다가 방학 때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코칭 시간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되 다독 수업 책 읽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어휘까지 해서 1시간 반 할 거고요. 문해력은 뭐냐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비문학 지문, 다양한 장르의 비문학 지문을 좀 실었어요. 요 문해력 PT라는 게 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한 주씩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해서 돌려주실 거고 틀린 문제 고치는 것까지 코칭 시간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해력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숙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목표가 크게는 2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성윤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비문학 지문을 계속해서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수능 때 국어 영역에서 갈리는 게 비문학이잖아요. 그 수많은 비문학 지문을 당연히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지금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비문학 지문만 제시하면 문제 푸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요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래서 그게 하나 목표가 있을 거고, 2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글감들. 저희가 이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사회, 경제, 경영,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 그 글감들을 항상 제시할 거거든요. 요걸 좀 내 배경 지식으로 잘 쌓아두면 발표하거나 글 쓸 때 굉장히 좋은 글감이 돼서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쌓는 거.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2가지 목표로 이 문해력 비문학 지문을 숙제로 내줘요. 그래서 보시면 짧아요, 지문. 지금 성윤이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이번 주는 이름에 관한 그 의미를 지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비문학이 왜 어려운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이 생소해서, 2번째는 어휘가 생소해서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바로 읽기 전에 일단은 어휘부터 먼저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먼저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학습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어휘는 거의가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자의 뜻풀이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학습한 다음에 내가 자가로 테스트까지 해보는 거예요. 뜻을 보고 한자 어휘를 익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한번 어휘 2번 노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문을 2번 읽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냥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방법도 아예 제시해드려요. 처음 읽을 때는 앞에 배운 어휘 위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운 어휘가 나왔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래도 모르는 어휘 있으면 세모 치면서, 그래서 어휘 위주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고, 2번째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고학년들도 어려웠는데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문단이 짧아서 괜찮은데 한 2단계 레벨만 올라가도 문단 자체가 길어져요. 그럼 아이들이 요약을 귀찮으니까 핵심 문장을 찾아서 그대로 한 줄을 써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는 거지 요약이 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좀 쉬운 수준의 지문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면 그 지문 자체가 어려워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잘 요약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요약을 하는 게 2번째 2회독 때 들어갈 거고요. 요렇게 읽어서 끝이냐? 아니죠. 읽은 내용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교과 구성이랑 똑같이 4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단순히 뜻만 찾는 게 아니라 뭐 유의어, 반대어 다양하게 찾아보는 형식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사실적 이해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추론해야 풀 수 있는 유형.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글과 비롯된 추가적인 그 관점의 글을 줘서 둘을 비교해서 풀어보고 내 생각까지 문장으로 써보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구조화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따라서 내가 직접 글로 써보면 확실히 더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이 이론적인 내용이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문항에 따라서 구조화해보는 거. 이렇게가 한 주의 숙제예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 자체가 아직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다양하지만 저희가 그 수업 시간 안에 다 천천히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 괜찮죠? 교재가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본사에서도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 받으신 날 결제까지 바로 하시면 드리는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시험 응시하신 테스트비 환불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독 도서 저희가 한 달에 4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는 개별적으로 구비해 주셔야 되는데 첫 달은 본사에서 구매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준비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요것도 보내드리고, 세 번째 혜택이 정말 너무 좋아요. 부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숙제반도 이 처음 결제하신 3개월간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원래 부스터업도 한 달에 10만 원씩 결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스터반 하는 장점이 뭐냐면 놓치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 과목들 교시별로 선생님이랑 와서 숙제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정말 훨씬 빨라져요. 이 3개월을 잘 경험하면. 그 숙제가 많다라는 게 좀 부담이시잖아요. 많다라기보단 있다라는 것에. 그거를 이 부스터 때 다 하고 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국어는 진짜 핀란드에서 다 하고 가실 수 있고, 심지어 지호는 지금 3개월 끝났는데도 부스터 결제하고 하면서까지 하세요. 왜냐면 이 부스터 때문에 특히 이 문해력이 정말 잡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원래 잘해가는데 집에서 하면 다시 도루묵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부스터반 할래요 해서 지호는 요거까지 아예 부스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결제하시면 요 3개월간에 이런 혜택 다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행정적인 부분까지 마저 말씀드리고 시간표 체크해드릴까요? 저희가 수업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학원도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해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빼고는 저희 소통 다 가능하고, 수업 끝나면 매일매일 그 카톡으로 선생님이 피드백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여쭤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강. 보시면 수업이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성윤이가 금요일반 가능하다 하셨죠? 예를 들어 금요일에 성윤이가 결석한다. 그럼 요 앞뒤 요일로 보강도 다 가능해요. 같은 레벨 열려 있어서. 대신에 좀 하루라도 미리 연락 주셔야 스케줄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가 생겼다 싶으면 그냥 바로 전화 주셔서 같은 레벨 보강까지 다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코칭은 요일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정말 이 주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 달 안에는 보강 가능한데요. 그 레벨의 수업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달 안에는 가능은 하되 그 레벨로 토의 토론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코칭형으로 보강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책 읽고 리딩 리포트 아까 그 문제들 풀면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것까지.
네, 요렇게는 다 가능해요. 어쨌든 보강은 다 되니까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뭐 교습비 환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학원 그 법령 따라서 다 가능하니까 요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머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안내드릴 건 안내드렸고, 성윤이가 금요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마침 지호도 금요일에 수업해요, 어머니. 혹시 이거 알고 문의 주신 걸까요? 아, 그건 아니구나. 지호가 요 레벨이고 똑같이 2시 수업하는데 2시 가능하세요? 2시 가능하세요. 너무 잘 됐다. 그러면 2시부터 바로 수업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요거 8월 첫째 주부터 날 바로 맞춰서 시작 가능하고, 오늘 결제하실 거죠? 부스터. 그러면 그 코칭이랑 부스터 과정도 똑같이 1시간 반씩 수업 가능하신데, 요거 금요일에 연이어서 하기만 하세요? 아니면 나누어서 할까요? 나누어서. 그러면은 화, 수, 목, 토 중에 언제 가능하세요? 화요일이면 2시, 3시 30분, 5시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2시에 그 다독하고 3시 30분에 코칭, 아니 부스터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8월 1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 결제하시면 제가 카카오톡 채널 생성해 드릴 거예요. 요걸로 성윤이 그 집 주소 보내주시면 바로 그 8월 정도도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럼 밖에서 결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